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의 기본 문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학으로 토익 만점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리한 파트 5에 대한 핵심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파트 5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빈칸이 있는 단문 1개가 문제로 나오고 보기 4개가 나오는데요. 주어진 단문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보기를 고르는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은 어휘 문제, 품사 문제, 문법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각각 10문제 전후로 출제됩니다. 어휘 문제는 같은 품사의 다른 단어로 구성된 보기가 나오고 품사 문제는 같은 단어의 다른 품사로 구성된 보기가 나옵니다. 문법 문제는 대명사나 동사, 전치사가 보기로 나오는 문제와 접속사와 전치사, 부사가 보기에 같이 나오는 접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어휘 문제는 빈칸의 품사에 따라서 근거가 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보기가 명사인 문제는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키워드가 되는데요. 다음 문제에서 빈칸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 자리이고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휴가를 요청하느니 키워드가 되고 의미상 어울리는지 보기 단어를 하나씩 넣어보면 측정 거래 설립은 어울리지 않고 휴가를 요청하는 절차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가 동사인 문제는 동사 뒤에 품사가 키워드가 되는데요. 다음 문제에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 주어가 첨가 신청을 했다는 서술어 뒤에 빈칸을 포함한 투동사구가 문장의 수식어가 되고 투동사인 빈칸 뒤에 명사가 왔으므로 명사가 키워드가 돼서 무역회의랑 어울리는지 하나씩 넣어보면 첨가하다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가 형용사인 문제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키워드가 되는데요. 다음 문제에서 빈칸은 주어가 경험했다는 목적어인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명사인 성장이 키워드가 되고 성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상당한이 정답이 됩니다. 보기가 부사인 문제는 부사가 수식하는 품사가 키워드가 되는데요. 다음 문제에서 빈칸은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동사인 명시하다가 키워드가 돼서 명시하다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분명히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키워드로만 정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서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이제 품사 문제의 풀이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품사 문제는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빈칸의 단어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근거로 품사를 찾으면 됩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그리고 명사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문제에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보면 전치사구와 대절은 수식어이고 뒤에 서술어가 나오므로 빈칸은 주어 자리이므로 명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동사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만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문제의 문장 구조를 파악해보면 먼저 명사가 문장 처음에 나왔으므로 주어이고 그리고 동사 ed 형태가 나왔는데요. 주어가 무언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뤄지는 것이므로 수식어이고 그 뒤에 전치사구도 수식어인데 빈칸 뒤에까지도 서술어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빈칸은 서술어 자리이므로 동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 수식어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문제에서 문장 구조를 파악해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모두 나왔는데요. make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보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어가 될 수 있는 명사와 형용사 중에서 의미상 호텔을 명사 호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호의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정답이 됩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만 할 수 있는데요. 명사를 제외한 동사나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의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나오고 빈칸이 나왔는데요. 동사 워크가 토익에서는 자동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문법 문제 유형을 정리해 드릴게요. 문법 문제는 문법 유형에 따라 풀이법을 익혀서 적용하면 됩니다. 대명사 문제 중에서 인칭 대명사 문제는 인칭 대명사의 역할에 따라 품사를 알면 풀 수 있는데요. 다음 문제에서 문장 구조를 파악해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빈칸은 부사 수식어 자리인데요. A는 소유 대명사로 명사이고 B는 목적격이랑 소유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나 형용사입니다. C는 주격으로 명사이고 D는 제기대명사로 명사나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로 쓰일 수 있는 D가 정답이 됩니다. 동사 문제는 보기의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타동사의 경우 빈칸 뒤에 목적어 유무로 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어와 수일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시제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에 보기에 나온 동사는 타동사인데요. 빈칸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수동태이기 때문에 능동인 B와 C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확인하니 단수 명사여서 A를 제외하고 D를 고르면 됩니다. 전치사 문제는 빈칸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 쓰일 수 있는 전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에서 빈칸 뒤에 명사가 기간 명사이기 때문에 기간 명사랑 쓰일 수 있는 전치사를 골라야 하는데요. A는 장소와 시간 명사와 함께 오는 전치사이고 C와 D는 시점 명사와 함께 오는 명사이기 때문에 기간 명사와 함께 올 수 있는 B가 정답이 됩니다. 접점부 문제는 보기에 접속사가 있으면 빈칸 앞뒤로 동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보기의 품사를 파악하여 정답을 고르면 됩니다. 다음 문제에서 보기에 접속사 애프터와 비코즈가 있으므로 빈칸 앞뒤를 살펴보니 앞뒤로 동사가 있으므로 접속사가 정답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치사인 B와 C는 제외하고 A와 D 중 해석해보고 문맥이 자연스러운 D를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파트 5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알고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문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품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문장에서의 주요 역할인 주어는 명사만 할 수 있고 서술어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어 뒤에 오는 역할을 목적어와 보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어를 보충하는 보충어라고 할게요. 보충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될 수 있는데요. 비동사의 경우 보충어가 없이 쓰이면 주로 부사와 함께 쓰이고 이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보충어로 명사나 형용사가 오면 이따로 해석하면 됩니다. 일반 동사의 경우 보충어가 없이 쓰일 수 있는 동사는 신 같은 동사가 있고 대부분의 동사는 보충어로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보충어로 형용사가 오는 동사는 형용사한 상태로 동사하다로 해석하고 보충어로 명사가 2개 오는 경우는 단어에 따라서 어울리는 조사와 함께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충어로 형용사가 오거나 보충어가 2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미리 암기해 두면 명사나 형용사가 연달아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여러 형태의 보충어가 올 수 있으므로 단어를 암기할 때 자주 쓰이는 보충어를 같이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에서 부가 역할인 수식어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는데요. 명사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부사는 명사 이외의 품사인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품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품사는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으므로 형태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역할로 구분하거나 주요 특징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명사는 인칭 대명사의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사나 소유격과 같이 쓰이는 경우와 명사 전미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 보충어, 수식어이고 형용사나 명사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비동사의 형태나 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한 문장에 하나의 동사만 올 수 있는 특징으로 서술어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전미사로 구분하거나 보충어나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명사를 수식하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사는 전미사로 구분하거나 명사 이외의 품사와 문장을 수식하는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품사가 확장하는 경우를 정리해 드릴게요. 품사는 구와 절이 돼서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고 동사는 to와 함께 쓰거나 뒤에 ing를 붙이면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는데요. 동사의 성격에 따라 뒤에 보충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ed를 붙이면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이거나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고 뒤에 수식어가 올 수 있습니다. 대절과 의문사절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는데요. 대절은 역할로 구분하고 의문사절은 의문사에 따라 될 수 있는 품사절이 다릅니다. 그런 품사구와 품사절이 될 수 있는 품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예문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전치사구는 형용사로 쓰일 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부사가 수식어로 쓰일 때는 비동사 뒤나 형용사 뒤에서 수식할 수 있고 문장의 맨 끝에 오거나 문장의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투동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주어와 보충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주어로 쓰일 때는 주어를 문장 앞에 쓰지 않고 주어를 대신해서 it을 앞에 쓰고 투동사구는 뒤에 쓰입니다. 보충어로 쓰일 때는 동사 뒤에 바로 오거나 보충어가 2개 오는 동사의 경우에는 명사 뒤에 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 수식어로 쓰일 때는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부사 수식어로 쓰일 때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동사 ing가 명사로 쓰일 때는 주어나 보충어 역할을 하고 전치사 뒤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 보충어 역할을 할 때는 비동사 뒤에서 동사하는 중에 있다는 진행형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보충어로 명사와 형용사가 오는 동사와 쓰일 때는 명사 뒤에 쓰일 수 있습니다. 수식어로 쓰일 때는 혼자 쓰이는 경우는 앞에서 수식하고 길어지는 경우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부사로 쓰일 때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데요. 뭐뭐하면서로 해석하면 됩니다. 동사 id는 동사 서술어로 쓰일 때와 형용사 수식어로 쓰일 때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어가 하는 거면 동사이고 주어가 되는 거면 수식어입니다. 형용사로 보충어 역할을 할 때는 비동사 뒤에서 동사되다는 수동형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보충어가 명사와 형용사가 오는 동사와 쓰일 때는 명사 뒤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수식어로 쓰일 때는 혼자 쓰이는 경우에는 앞에서 수식하고 길어지는 경우에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리고 부사 수식어로 쓰일 때는 뭐뭐 되면서로 해석하면 됩니다. 품사절의 경우 명사로 쓰일 때는 주어나 보충어 역할을 할 수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로 쓰일 때는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품사는 역할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의문사절은 의문사에 따라 쓰일 수 있는 품사가 다르므로 쓰임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총정리해 드릴게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는 구화절이 문장을 수식하거나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동사가 조동사와 함께 쓰이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인데요. 문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고 서술어 자리에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오고 보충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데요. 부가 역할을 하는 수식어 중에서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수식어가 문장 맨 앞과 중간 그리고 문장 끝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와 보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가 명사구나 명사절로 올 수 있고 앞에서 부사와 형용사 단어로 수식을 받을 수 있고 형용사구와 형용사절로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 앞에 조동사가 오거나 부사 단어에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문장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가 부사구나 부사절의 형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길어진 영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문장 앞에 온 투동사구는 수식어 역할을 하고 처음 나온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동사로 시작하는 서술어가 왔는데요. 명사 보충어 2개가 오는 동사가 와서 명사의 수식을 받는 오너스가 첫 번째 보충어가 되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은 인센티브즈가 두 번째 보충어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투동사구는 인센티브즈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문장 처음에 명사가 와서 주어 역할을 하고 전치사구와 동사 ing구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데요. 동사 ing의 보충어 명사가 동사 id의 수식을 받고 뒤에 전치사구도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나왔는데요. 명사 보충어 2개가 필요한 동사가 와서 명사와 명사로 쓰인 투동사구가 보충어로 온 문장입니다. 세 번째 예문은 문장 처음에 나온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의문사절과 부사절이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나오고 동사 id의 수식을 받는 명사 보충어가 나오고 그 명사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는 문장입니다.
파트 5는 구와 절을 포함한 영어 문장들로 이루어진 단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순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필수 문법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리한 기본 영어 문법에 관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은 문제 유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